각각의 입장의 이 이야기들을 하고 뭘 하는데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수가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대학원생이 나서요. 대학원생한테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토론하겠다. 그러면 대학원생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교수님 무슨 책 읽을까요? 그러면 교수가 눈을 부라립니다. 너 대학원생 아니야?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학부생처럼 안 가르쳐줘요. 책을 찾아오는 것부터 대학원생의 역할이었고 대학원생은 그 사명을 듣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드립다 일주일 동안 잠 못 잡니다. 신은 존재하는 거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중세 대학의 토론은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즘엔 방금 보신 것처럼 신앙인들도 많지만 신앙인, 무신론자들도 굉장히 많고 과학적인 사실을 신이 부정하다고 최근엔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아주 까버렸습니다. 유신론자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신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이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 대학원생이 나와서 답변을 쭉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뭐 한 시간만 잠깐 듣는, 한 시간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오전, 오후를 다 쓰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대학원생 너무 피곤하겠죠. 또 하나 죽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서 이 모든 토론 내용을 필사하는 자 있어. 속기하고 그 속기한 내용을 그러면 누구에게 전해준다? 교수는 좋아요. 첫날은 끼어들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판단만 하고 있다가 속기사가 그거를 건네주면 그때부터 교수는 밤새야 돼요. 왜? 바로 다음 날 이것에 대한 교수의 결정문을 발표했어야 됐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자기가 문제 낸 거니까 자기가 정답을 하니까 하면 되잖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기와 다른 의견이 있잖아요. 저는 가톨릭에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아까 꽤 많은 분들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를 가지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토론에 다 드러났거든요. 둘째 날 그걸 하나하나 답변해 줬어야 됐어요. 끝내주죠. 그걸 갖다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시켰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나와서 거기에는 대학원생들이나 학부생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이렇게 쫙 지금 보니까 첫 줄에 앉으신 분들이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시는데 이러한 뭐 굉장히 지적인 분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교수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때로는 여행 온 주교들도 들어왔었고 그걸 듣고 있다가 질문들을 퍼붓는데 대학원생들한테 마구 질문을 퍼붓는 거예요. 교수들의 질문이 끝나면 그 다음에 동료 대학원생들이 질문을 또 퍼부어요. 토론하기 전까지는 대학원생들은 같이 동료 대학원생들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토론에 뽑혔다는 건 대단한 영예였고 토론에 뽑히지 않은 대학원생들은 유일하게 교수님한테 자신의 학문적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이 질문을 통해서밖에 없었어요. 무진장 어려운 질문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틀 동안 한 주제에 관해서 거의 모든 당시에 있었던 학문적인 지식이 다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게 했다?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는가? 뭐 어떤가? 그랬더니 일부러 때로는 교수님들이 시험해보기 위해서 자기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책에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신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네, 교수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틀림없이 맞지만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본래 뜻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의견을 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뜻으로 그걸 인용한 것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물으면 그거 하나하나 답변을 했어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처음에 입이 이렇게 벌어졌지. 그러다가 오후에 들어가면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토론을 중지시켰어요. 토마스, 오늘 자네의 역할이 뭔가? 여태까지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을 완벽하게 다 답변을 해냈는데 갑자기 토마스가 말문이 막혔어요. 선생님, 네, 무슨 말씀? 오늘 자네의 역할이 맡은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토론을 맡은 대학원생입니다. 주눅이 들어서 토마스가 얘기했더니 알베르투스가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런데 왜 교수처럼 답변하나? 아시겠어요? 대학원생은 준비하는 것이 최종 결정은 교수가 내리는 것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움츠러들었어요. 심지어는 전설에 의하면 나가 있어까지 당했대. 그러니까 그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거박 왠지 토마스 그렇게 까불더라.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화를 내면서 얘기했어요. 자네들은 토마스가 가장 어린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토마스보다 10년 이상 더 내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단 한 번도 저런 토론을 해내지 못했단 말인가?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저 벙어리 황소가 입을 여는 순간 온 세상이 깜짝 놀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벙어리 황소는 누구를 가리킨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워낙 몸집이 컸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벙어리 황소가 입을 여는 순간 온 세상이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예언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파리 대학의 최고의 교수가 되고 신학대전을 남겨놓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가 스콜라 철학의 과제였는데 이걸 완성했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만약에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보이시는 분들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은총은 자연 본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성하기 때문에 자연 이성은 신앙에 조력해야 한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확신이었는데, 인간들은 자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의 자연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의에 나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였는데요. 한번 괄호 넣기 해주시세요. 인간은 땡땡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너무 유명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인간이 만일에 사회적 동물이라면 사회적 동물은 인간만 있지 않아요. 개미, 벌 이런 거 다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이따 강연 끝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 개미를 밟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야. 이 사회적 동물을 죽였으니까. 더 적합한 정의가 따로 있죠. 벌써 떠오르신, 아까도 대답하신 분이 계신데, 인간은 무슨 적 동물이다? 이성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지만 정의는 어디에 해당된다? 이성적 동물이다. 이 인간의 본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연 본성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힘을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종교인이 들어왔다 해서 자, 지금부터 너 그리스도교에 들어왔지, 너 불교에 들어왔지, 그러면 칩을 바꿔줄게, 네 머릿속을.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도 안 벌어져. 모든 종교인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사랑에 대한 힘과 이 모든 힘은 그대로 본성으로 남아있고, 이게 인간들의 나약함과 그것을 누가 메꿔준다? 신의 은총으로 채워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의 확신은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교의 계시와 철학적인 진리는 상호 경쟁적이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이다. 계시에서 알려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가지 영역이 다르다는 거야. 인간의 이성으로 탐구할 수 있는 영역,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는 일체의 모든 책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있어요. 이 자연과학에 탐구하는 영역, 자연과학의 독립적인 힘으로 다 탐구될 수 있어요. 이 수능 다가오는데 수능 되면 바빠지는 곳들이 있어요. 어디? 종교기관들이 바빠져요. 청주도 예외 없어. 영어만 되는 더 바빠져. 803 이런 거. 근데 그래요. 엄마들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엄마들이 가서 기도하면 애들이 수학 문제 갑자기 잘 풀던가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신앙을 가지고 이성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이건 뭐야? 이성은 이성의 힘만으로 독립적으로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엇이야? 다른 영역도 있다는 거야. 인간의 이성의 영역만으로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교 안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는데, 그 영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육화 사건,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성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어떤 철학자도. 이거는 되지 않고 그것과 연관된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뭐야? 삼위일체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는데, 이게 쉬운 문제인가요? 육체의 부활? 몇 세의 나이로 부활할 것 같아요? 어떤 때의 육체의 상태로 부활할 것 같아요? 만일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육체로 부활한다면 장수한 사람은 다 꽝 뽑은 거야. 왜냐면 온갖 다 망가진 상태로 부활하고, 아기 상태로 부활하나요? 사고 나서 다리 잘라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은 순수하게 이성적인 생각만으로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토대로 해서? 신앙을 토대로 해서 최후 심판과 같은 이런 진리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적어도 이성만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고 신학의 영역이 필요하다.
별개의 영역들이 있다. 하물며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반론도 돼요.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탐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신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자연과학에서는 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최고의 답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 자연과학에서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맨날 실험했고 그런 실험했어요. 저희 회분 실험, 분석 실험하면 일단 다 태워요. 음식을 다 태우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미량 원소들이 몇 그램으로 남아있는지 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이나 신이나 천사들의 무게를 그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고 때로는 신과 인간을 양쪽에서 탐구할 수 있지만 두 가지는 다른 방식으로 출발한다 그랬어요. 철학은 어떻게 시작한다? 관찰로부터 시작해요. 1차적으로는 관찰로부터 시작해서 그 관찰로부터 하나하나의 원리들을 쌓아나가고 최종적인 원리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는 절대자,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존재한다는 쪽으로 만일에 나아갔다면 신학에서는 달라요. 신부터 시작해서 이 계시된 성경의 이야기를 진리라고 믿고 이것으로부터 내려와서 설명한다. 인간 하나만 딱 예로 들어볼게요. 아까 인간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물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학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이마고 데이, 신의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소중한 것을 신학에서는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이성적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인간이 존엄하다 그래요. 왜 존엄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철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이성적 동물인데 이성이 발휘되지 않는 사람들은 존엄하지 않은가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니에요? 이성적 동물이라 했으니까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만 존중될 수 있다면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왔다? 신의 모상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생각과 같은 것으로부터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이 인간들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쪽으로 해나갔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라볼 때는 철학적인 관찰과 신학적인 관찰이 함께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것이었고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성적 이해를 간과하는 신앙주의. 저는 놀랐어요.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 때 또다시 우리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게 되면 종교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맹신적으로 자신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그런 종교인들한테 빠져들기도 하고 종교인들의 21세기라는 게 우스울 정도로 정치적인 영역에까지 그런 것들이 저는 이것을 신앙주의라고 부르는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신앙의 장점이 있어요. 무진장한 힘이 나와요.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고 전쟁과 같은 경우 그래서 종종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이용하는 것이 뭐야? 종교예요. 이성적으로 계속해서 따진다면 그렇게 잔혹해질 수 없어요. 언제 그렇게 잔혹해진다? 이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저것들은 사탄의 아들이고 뭐라고 얘기하게 되는 순간 인간의 이성들이 마비되어서 그것에 대한 잔혹한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힘을 종교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무너졌을 때 종교에서 위안을 찾는데 그런 힘을 가지고 한번 이런 자동차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마력이 좋아요. 한 600마력 돼. 그래가지고서 뭐 제네시스 이런 게 300마력밖에 안 되는데 600마력이어서 100km까지 도달하는데 3초밖에 안 돼. 슈퍼카야. 그럼 우리 남자들은 타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래요? 타보세요. 이거 타보세요. 그래서 기꺼이 키를 주면서 타보러 가니까 너무 좋아서 타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될 건 브레이크는 없어요. 느낌 오시죠? 종교라는 것이 무진장 힘이 세서 달릴 수 있는데 만일에 그게 브레이크가 없고 더더군다나 조향장치가 없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면 그러한 종교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신앙주의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사실은 근대 이후에 나타나면서 현대 철학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나타났는데 서양 근대 철학의 가장 특징은 이성에 대한 절대화예요. 인간 이성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코비드19를 체험했는데 해결이 되든가요?
불치병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 좀 죽여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달라고 하는데 그 과학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과학자들이 코비드19 완전히 해결했나요?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우리가 면역이 생겨나고 자연적인 힘으로 되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종종 무엇이 마치 인간의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지난 여름 무진장 더우셨죠? 예언이 나오잖아요.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다. 무슨 뜻이에요? 기후 변화라든지 우리 인간들이 이성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서 자연을 이렇게 파괴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독단적인 이성주의와 같은 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앙인 아니셔도 좋아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사람들 전부 다 믿지 마세요. 정말로 진짜 과학자들, 진짜 좋은 의사 선생님들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얘기한 것이 있어요. 저희 내과 의사 평생 사셨던 분인데 약 안 먹으면 14일 아프고 약 먹으면 2주일 아프대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뚜렷한 것이 있으셨어요. 나는 의사지만 자연적인 치유의 힘을 도와주어서 이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지 특별하게 뭐가 아니다. 꼭 그럴 필요도 없이 끊임없이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것들도 자연의 힘에 의해서인 거고 진짜 탐구하는 사람들은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이성과 또 다른 의미에서 신뢰와 이 관계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두 가지 다른 낯선 상태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자기 주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의자의 대표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은 뭐였냐면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나의 줏대와 나의 생각은 충분히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주체의식을 지키면서 개방성을 지닐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젊은 이 어려운 강연을 졸지도 않고 끝까지 들어준 우리 친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개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배워나갈 수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음악 분야뿐만이 아니라 BTS, 블랙핑크처럼 뿐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이제 문학상 나왔으니까 이제 과학상, 화학상이나 경제학상 한번 나와야죠. 그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걸 기대해 가면서 오늘 제 강연의 내용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